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패턴 공부 계속 하는데요. 패턴 중에서 반전형 패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패턴을 오늘 공부를 할 텐데, 먼저 V자형 패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시고, 가장 쉽게 보시고, 또 가장 자주 보시는 그런 패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V자형 패턴에 대해서는, 야, 나도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종목 꼭 한번 편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텐데, 쉽지가 않죠. 거기서 바닥인지 확인도 어렵고, 그잖아요. 내려올 때 이게 바닥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 반등이 나올지, 혹은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밀려 떨어지니까 내가 차익 실현을 거기서 해야 될지 잘 모르시죠.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그 부분 잡아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정확한 패턴을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V자형 패턴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놓고 보시게 되면요. V자형 패턴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이해하시는 것도 그냥 쉽게 보시는 패턴이라서 V자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 이거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설명드린 자체도.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급속히 변하는 반전 패턴. 그죠? 그리고 급격한 모멘텀의 변화에 의해서, 모멘텀 변화라는 거는 하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전한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사전에 어떤 예고를 줍니까? 주가라는 것이. 그러한 거 없이 속도가 굉장히 강하게 추세 반전이 된다. 추세 전환이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자형의 완성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V자형인지 다시 밀릴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V자형이었다. 이렇게 후행성이 되는 거죠. 패턴이라는 부분은 완성이 되어야만 그 패턴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맹점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V자형 패턴의 상국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 추세선 부분은 급격한 주가 하락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줄어버리겠죠. 네? 거래량이 줄어버립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V자형 패턴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러한 형국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수반이 되고 거래량 줄고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려진다. 이 부분이 V자형 패턴의 가장 중요한 또 추세 거래 부분, 거래량 부분의 중요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체크해 두세요. 주가가 밀려 떨어질 때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위에서 수반된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릴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내려오면은 V자형 나오기가 어떻게 된다? 거의 어렵습니다. 엄청난 재료가 터지기 전에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내려오면은 악재가 지속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V자형의 바닥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형성이 된다. 하나만 캔들이 나오고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쌍바닥 이렇게까지 형성하기는 말하기는 그렇죠. 바로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하나만 딱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형성되고 바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V자형 패턴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향 추세선.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 주가 등락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렸다 했을 때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 특히 바닥 거래량 여기서도 거래가 수반이 되고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하락 추세를 돌리는 이 정도 라인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부분 뭐라고요? 하락 추세선에서 이런 거는 그냥 적어두시는 부분이 더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하락 추세 했을 때는 거래량이 V자형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감소돼야 된다. 감소돼야 됩니다. 이 꼭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임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축은 짧은 시간에 형성된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상승 추세선 기준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할 때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라인에 파동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락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돌려질 때 이 추세를 돌파하는 이 시점이 맥 구간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잡으면 제일 좋죠. 예? 그런데 거래량이 여기서도 실리겠지만 여기서 제대로 실릴 겁니다. 아시겠죠? 왜? 추세 부분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 V자형이 완성이 된다. 그럼 목표 라인은 이 정도 라인으로 형성을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말 그대로 또 V자형이라는 거는 급격하게 돌려지는 흐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삼국면의 전제 조건이 충분히 확인이 돼야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부분은 뭐죠? 천장 V자형, 역 V자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올라갈 때 이러한 부분은 올라갈 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거래량부터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근데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못하고 올라갈 경우에는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되겠죠. 그 이후에 밀려 떨어지는 흐름. 근데 고점을 잡는 방법은 뒤에서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위치가 어느 위치를 잡아줘야 될지는 애매하죠. 그래서 매도 이러한 중요성이 없다. 그러한 해석이 없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업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캔들도 잡아드린 거고 이평선도 기울기 설명드린 거고요.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매도, 그리고 전제 조건, 필수 조건 이러한 부분 설명드리는 거니까 꼭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역반전되는 부분이에요. 역반전되는 부분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거래량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래량 놓고 보실 때는 더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정형화돼 있어갖고 딱 거래량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 줄어버리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막 실리면서 더 내려가 버리는 그런 흐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여기서 뭐 거래량이 펑 터지고, 네? 그런데 완전하게 정형화돼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 부분은 제외를 시켜놨어요. 일단 수업 기준이니까 똑같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이해되시면은 LG상사의 이 위치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거래량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까이 보시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V장 패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구간. 교과서적인 내용 부분에서는 예를 든다면 이러한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러한 부분.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되는데 조정을 받을 때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정리를 한다의 기준이 잡힌 겁니다. 다만 윤정두가 포인트를 한 번 더 잡아드리게 된다면 우리가 캔들을 배웠잖아요. 이평을 배웠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평 배웠을 때 단기 추세 5일선도 될 수 있습니다만 21선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21선 이 정도 되겠네요. 20거래에. 상향되던 것이 이렇게 돼서 급락으로 연출이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하려고 여기까지 기다립니까? 정리지. 네? 아시겠죠?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이평선이 뉘어지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락되겠죠. 역별로 놓여지면 관심권에 안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만 놓고 보실 때 여기서 해서 여기서 정리하겠다? 아닙니다. 추세로 놓고 보면 더 빨리 정리가 됩니다. 특히 거래량이 아마도 여기서 펑 하고 터졌을 거예요. 거래량이 터졌다면 더더욱 빨리 정리가 되겠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적어두셔야 돼요. 이거는 네? 여러분들 다 배우신 거 활용하시는 겁니다. 캔들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고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캔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것도 캔들이 완성되지는 않아요. 다만 장악형 부분이죠. 네? 장악형. 안쪽에 도지 양상 부분이 더 확연하게 나타나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봉을 그대로 감싸 안고 마지막 봉이 고점까지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날 장악 확인형까지 떠주고 어떻게 돼요? 패턴 부분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죠.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역 V자형 같은 경우에 천정 V자형 같은 경우에 요 라인에서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 추세 라인에서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거래량에서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바닥 V자형도 놓고 보셔야죠. 우리가 중요하게 놓고 보는 거는 차익 실험보다 바닥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애매해요. 뭐 바닥 V자형 이거 연공 가면 또 죽어라고 혼날 거예요. 막 몇 시간씩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 왜? 여기서 중간에서 잡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잡아야지 밑에서.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파동에 의한 파동 나중에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만 주가가 뭐 일자로 빠집니까? 아니죠. 변동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변동폭에 대해서 하락 추세 라인이 나올 거고 이 추세 라인을 벗겨내는 구간에 거래량이 수반되면 물론 여기가 가장 좋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지고 올라가는 흐름이면 더더욱 좋죠. 캔들이 잡혀도 좋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추세에서 그렇다면 여기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여기가 맥점이라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것만 잡아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육의 의미 자체가 없죠. 윤정도 시간 뭐 하려고 들으세요. 그냥 인터넷 뒤지셔갖고 HTS상에서 공부하시면 되지. 아시겠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부분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된다는 거래량 이것도 다 예제 부분 거래량 다 죽여놨습니다. 다 지워놨으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이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 하락 추세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선으로 그리다 보니까 애매한데요.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고점 라인을 뭐 여기서 다시 급락 나오는 여기서 그리셔도 되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추세 라인을 벗겨내는 지점. 그죠? 여기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다면 요 지점이 맥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놓고 어디 뚫고 올라가면 어디를 기준 잡을 거예요. 뭐 여기가 저항 라인이니까 여기 혹은 여기가 저항 라인이니까 여기 뭐 그것도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락 추세의 기준에서 그것을 돌리는 이러한 구간을 맥으로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건 하나 배운 거고요. 그죠? 추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뭐 하락 추세 부분과 또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이평선이 되겠죠. 그럼 둘 다 같이 접목을 시킨다고 했을 때 또 하나 뭐 배웠습니까? 캔들 배우지 않았습니까? 캔들. 네? 캔들을 배웠는데 요 밑에 이걸 망치형으로 기준 잡으셔도 되겠고요. 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샛별형을 기준을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이 없지 않습니까? 왜 갭이 없어요? 몸통 대 몸통의 갭 살짝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종가 대비해서 시가 어딘가?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 그렇다면 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샛별형의 기준이 되고, 샛별형 그 다음 날도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매수 구간이지 않습니까? 여기 돌파하는 시점부터. 이게 전부 매수 구간. 아시겠죠? 그러면 1, 우리 패턴 배웠으니까, 그 캔들 배웠으니까 1, 매수 구간. 2, 추세 배웠으니까 이평선 혹은 추세 기준에서 돌파하는 시점. 2, 3, 뭐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다 그러면 여기. 혹은 이날 못 봤다. 그럼 주요 주점에서 거래량 실렸다 그러면 여기. 이걸 왜 못 써요? 그렇게 돼서 올라오는 부분의 흐름 V자요.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패턴 부분이 다 완성돼야만 V자형이면 V자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뭐 중간에 꺾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거래량 실리는 거 보시고 캔들 움직이는 거 보시고 추세 라인 변하는 거, 이평선 라인 변하는 거 보시면은요,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강부터 지금 32강째인데 전부 놓고 보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복습하시고. 아시겠죠? 자, 다음 차트 놓고 보면요, 현대건설의 일봉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여기서도 V자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조정이 살짝 눌려진 폭이 있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쪽, 이쪽으로 놓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죠? 이렇게까지도 놓고 볼 수 있겠죠. 거의 V자형 같은 지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앞선 그 교육 내용처럼 그 그림처럼 뭐 여기 이러한 라인을 매수구간으로 설정할까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세요. 조금 전처럼 이렇게 그리시면은 여기가 되겠죠. 예? 추세를 그리게 되다 보면은 요 정도 위치가 됩니다. 이 정도 위치를 뚫고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래가 실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려올 때에도 여기서 거래가 일부 실렸다 할지라도 내려오면서 거래가 줄어야 됩니다. 줄어야지 내려오면서 거래가 계속 실렸다면은 캔들 변동성 자체도 더 커졌을 거고요. 바닥 인식도 잡지를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맥점 하나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캔들을 놓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캔들 놓고 보시면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만 잉태형 여기 사실은 조금 꼴에 달렸어야 했는데 잉태형의 기준 별 2개짜리 기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봉이 하나 떴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봉 같은 경우 놓고 보시기보다는 이걸 주봉, 월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캔들 모양이 여기 잡혀 있을 겁니다. 망치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차 캔들, 2차 뭐요? 캔들에서 못 봤다 그러면 추세선 그리시고 추세선을 그리셨다 하면은 요 기준에서 이평선이 나올 겁니다. 이평선. 아시겠죠? 이평선 20일까지가 단기죠? 단기 기준에서 이 정도의 단기 반등 탄력이라면은 20일 이평선이 뉘어지고 그 다음 돌려진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기울기 놓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하게 기준점 잡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요? 거래량. 지금 여기다 숨겨놨습니다만 지금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하는 교육, 인터넷 교육에서는요. 거래량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래량까지 3가지 놓고 본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예제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영풍이에요. 영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V자형의 반등이죠.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 높이까지 해서의 반등을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까지 반등이냐의 기준은 V자형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거의 같은 위치로 올라온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뭐 여기를 놓고 보면서 여기를 매수구간으로 잡을까요? 아니죠. 시장에선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윤정두가 잡아드리는 기준 뭐라고요? 다시 1번. 자, 놓고 보시면은 이 그림 좀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망치형 떴죠? 망치형. 윤정두 제일 좋아하는 망치형. 손절 라인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만 다시 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캔들로 첫 번째 잡으실 수 있고, 두 번째는요, 하락 추세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짧게 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끊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요 저항 라인을, 하락 추세 라인을 뚫고 가는 시점에 매수. 세 번째, 거래량이 실리느냐 부분. 요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은요, 이 V자형 패턴 전부 잡아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부분들, 어렵다고 느끼시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다른 종목 찾아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V자형에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그래서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주가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이겠는데, 오뚜기 놓고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놓고 볼 때 완전한 V자형이죠,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캔들 잡기도 힘들고 너무 단기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캔들 잡기도 힘든데, 어찌됐건 간에 뭐가 뜹니까? 장악형이 뜨죠. 장악형은 장악형 뜨자마자부터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장악 확인형, 어디 그 다음날 어떻게 잡습니까? 장악 확인형까지 전부 매수기 때문에 여기서 캔들에서는 매수. 이날 잘 발견하셨으면 여기서 매수, 그 다음날 매수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좀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요, 추세가 다시 또 나오겠죠. 그럼 그 추세,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구간,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부분. 아시겠죠? 여기선 거래량이 실렸겠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조금씩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거래량 확인,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한다면 요 V자형 요 부분만큼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의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V자형 패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예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었고, 그죠? 어찌 보면 저 뭔 소리야,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시중에 나타나 있는 교재 내용, 그리고 HTS상에서 이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 반전입니다 라고까지는 나와 있는데, 사실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편입하느냐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패턴보다는 조금 이 패턴에서는 어느 정도는 나와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윤종수처럼 여기입니다라는 것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어 두십시오. 그래서 1차 캔들, 2차 추세, 그리고 이평선, 3차 거래량까지 그렇게만 한다면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큰 또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다운받으셔서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지금 첨삭지도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